네, 현명한 어른들의 배움터 위즈덤 칼리지. 네. 여전히 여러분께 문이 열려 있고요. 자,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너무 폭락을 해갖고 네.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금요일 좋게 다 인사하고 네. 우리 아침에 이제 갔잖아요. 그 뒤로 이제 장이 열려갖고 예, 아니 무슨 3.8% 빠졌나요? 예. 와, 그렇게까지 빨리 빠질 일인가? 하루로는 뭐 폭락이 있죠. 여튼 뭐 지난주 이야기 잠깐 좀 하고 시장 이야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그 해석을 좀 해봐야겠죠. 근데 네.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시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를 이제 차트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도 뭐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뭐 그런 것 같았지만 한 주 동안 다우 플러스 0.3, 나스닥 마이너스 0.45, S&P 500이 플러스 0.08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S&P 500 기준으로 저점이 마이너스 1.35%까지 빠졌었는데 약보합 수준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파락해서 보합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양봉을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는 이게 한 가지의 오늘 상승의 호재가 재료가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을 찍고 쭉 올라와서 아랫꼬리가 긴 양봉입니다. 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2주 연속 그런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차트 보시면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 네모 박스를 제가 2개 쳐왔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월, 화, 수 올랐다가 목금. 그리고 금요일 이게 지지난주 금요일, 이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네. 아랫꼬리 달고 시가 형성해서 쭉 빠졌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서 양봉. 이거 비슷하죠. 그리고 이 굵은 녹색을 제가 그려왔는데요. 여기 지지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이 제가 60일 이동평균선, 10주 이동평균선 지지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2주 연속. 그러니까 주간으로 변동성을 주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 어느 정도 라인까지 내려가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길주 위주의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길주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 및 채권 발행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겁니다. 그 외에 엔비디아가 뭐 좀 밀리는 부분이 좀 있었지만 박스권에서 뭐 다른 종목들은 특히 우리하고 연관이 많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그 빠졌어 하는 정도입니다.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월봉이고요.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이 박스권 돌파했다가 다시 여기 왔는데 제가 이건 지난주 금요일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박스권의 중간 라인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이에요. 이게 요 지금 전에 있었던 아랫꼬리 달고 양봉이 지난주 금요일이고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뭔 일 있었나요? 이런 거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246달러인데요. 350달러짜리 목표 주가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뭐 별일 없이 350달러고 지금 신고가하고 더 간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져요?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로 빠진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메타. 네.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상 빠지니까 급락을 한 거죠. 오라클, 코어웨이브, 네. 네비우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데이터 센터를 위주로 대규모 채권 발행 또는 대규모 투자 자본 지출을 한다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빠지는 거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에서 그 큰 등락이 지금 뭐 테슬라가 뭐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으로 또 반등한 부분이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에 좀 호재성으로 되는 거고 아까 밖에서 들어보니까
정프로님이 오늘은 뜨겠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인사이트가 대단하세요 이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왜 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 오늘요?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을 했는데. 아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죠. 네. 개인들 더 들어옵니다. 야 지금이다. 더 들어오고 일단 매수 예비 자금들도 많고 예. 예 그리고 또 미장이 뭐 아주 나쁘게 끝난 것 같지가 않아서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등등 이유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 거기에 제가 부연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시장의 금요일날 움직임이에요. 그거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미국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금리 인하 기대가 하라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수세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환율에서 원화가 1,448원으로 끝났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1,400. 48원이요. 아 그래요? 거의 네, 많이 1,470원도 우리가 1,070원 같습니다. 네. 이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음. 지난주에 1,470원까지 갔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수급적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시장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장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주말 내내 아마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을 텐데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코스피가 3.81% 빠졌고요. 코스닥이 2.23% 빠졌거든요. 주간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코스닥은 1.46% 올랐고요. 코스닥은 2.41%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주간으로 올랐어요? 네. 금요일에 그렇게 빠졌는데? 네. 아 그래요? 새삼스럽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돼. 여기서 제가 보면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지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나. 주간 그 정도 올랐으면 됐지 뭐. 주간으로 6% 올랐다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빠져가지고 에이, 1.46% 오른 거예요. 간사한 게 오른 거 기억 안 하고 내린 것만 기억나고. 네, 됐어. 난 너무 하루에 너무 많이 빠져갖고. 지난 주간에 외국인들이 2.3조 원 팔았습니다. 그 전주에 얼마 팔았어요? 7.7조 팔았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2.3조 정도 팔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금요일날 빠졌지만 이렇게 시장이 주간으로 올랐던 것은 보시면 삼성전자가 주간에 고점이 8%인데 주간 종가로는 마이너스 0.7로 끝났어요. 고점 대비 8% 빠진 거예요. 네. SK하이닉스는 고점이 11%인데 종가가 3.45였어요. 몇 퍼센트예요, 이거요? 15% 정도 빠졌습니다. 네. 고점 대비. 얘 둘이 빠지고 얘 둘이 외국인들이 다 판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 주간 등락을 보세요. 현대차 3.2% 올랐고 기아차 6%, 현대중공업 12%, 셀트리온 13%, 한전 7.5%, KB금융 4.7%, LG화학 6.7% 올랐습니다. 네. 주간으로. 코스닥은 뭐 말도 모르게 코스닥은 바이오가 좋았고 AB바이오는 71% 올랐습니다. 한 주예요? 네. 상한가 2번 갔잖아요. 맞다. 네. 나머지도 뭐 18%, 7% 이렇게 올랐어요.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자동차나 조선이나 뭐 한전, 금융, 뭐 화학 얘네들이 주간으로 다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얘기하는 AI 버블론 여기에 이제 핵심에 있는 건데 이들이 이렇게 빠졌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이크로는 지금 미국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급락을 했는데 금요일 날 하루에 외국인들이 2.86조 원 팔았습니다. 하루에. 근데 삼성전자를 6천억 팔았고요. SK하이닉스를 1.25조 팔았습니다. 그러면 한 1.8조, 1.9조 파는 거예요. 그러면 1조 원 정도를 나머지 어디서 팔았겠죠. 네. 이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난 14일 금요일에 시장 급락 그리고 외국인 대량 매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옥시아가 그날 하한가만 갔습니다. 키옥시아 가격이 하한가 갔어요. 근데 키옥시아의 2분기 이익을 봤더니 마이너스 60%, 네. YOY로 마이너스 60%가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떨어져? 업황 우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궁금하시니까. 근데 방송 많이 보셨으면 이런 얘기들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이 키옥시아가 얘 낸드가 네. 비중이 딴 데보다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얘가 네. 4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얘는 낸드 가격이
업계 평균 20% 이상 추라 성장이 될 거고 그래서 최근 1개월에 118% 오르고 1년간 670% 올랐다고 10월 11일 날 3% 마켓 인사이트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네.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어. 그런데 어닝이 쇼크가 냈네? 왜 하한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안을 봤더니 전부 다는 아닐 겁니다. 근데 얘가 거의 대부분 애플 향으로 낸드가 나가는데 가격이 고정 가격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장기 계약. 이번에 낸드 가격 오른 거는 여기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얘는. 아.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업계의 전체 업황 및 기업들과 다른 기업들과 관련은 키옥시아의 개별 이슈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일단 벌리고 나서 다 때려치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장 우리도 같이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야 그러면 이거 너무 호들갑던 거는 오늘 되돌림 해야지 이 정도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금요일 날인가 요 언급을 드렸습니다. 한국은행총재께서 블룸버그 인터뷰한 거. 이게 우리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네, 많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한국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경로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이 금리 경로 변화에 방점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통화 정책 경로는 인하 사이클에 있다. 그러나 인하 폭이나 심지어 방향 전환도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 제가 빨간색으로 써왔습니다. 방향 전환이요? 네. 금리 올릴 방향 수도 전환이 있다는- 뭐예요? 금리 인상이잖아요. 어. 금리 인상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월요일날 똑같이 여기 와서 우리 환율이 왜 이러냐 막 이 얘기를 한자 설명했어요. 네. 채권 시장 발 환율이 상승이 되게 크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하루에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하루에 2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고점 3.3까지 가고 3.28이 끝났어요. 채권이 이거 팔았으니까 채권이 폭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올랐잖아요. 네. 환율이 당연히 약하죠. 환율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채권만 파느냐 외국인들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당연히 주식도 왕창 팔아야지. 이익 많이 난 거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야죠.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어디서 팔아요? 제일 많이 산 전자 반도체 파는 거죠. 제일 쉽게 때릴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데이터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 해석이 되면서 예. 야 많이 오른 거 팔자 이래갖고 외국인들 엄청 팔아 제낀 거예요. 그렇죠. 채권 시장도 팔고 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리 인상 검토 의미 아니다 이 발언. 기재부에서는 국국채 금리 급등 너무 과도하다. 이걸 이제 진화하는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저 한국은행 총재 그만두라고 막 여권 인사들이 난리 친 거고. 시끄러웠어요. 예, 주말 내내 시끄러운 게 이거예요. 좀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냐. 네. 혹시 그냥 뭐 이런 게 심중에 있다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텀을 주고 조금씩 얘기하잖아요. 뉘앙스를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뭐 해석을 사실 원론적인 얘기이긴 예, 한데 예, 예. 그죠. 예. 그러니까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못한 게 아니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만 게 아니고 일본도 미국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국채 수익률이. 그 채권 시장이 안 좋거든요, 지금요. 네. 회사 시장도 안 좋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매도를 하는데 빌미가 되지 않았나 또는 변명이 되지 않았나라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기들은 다 그냥 지금 한국으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채권 때리고 국제 수익이 올라가고 환율 약세되고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냐 계속 지난주 내내 그랬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도 대규모 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전체적으로 2조 8조로 팔았는데 1.9조, 1조가 어디 갔냐? 9천억 정도가 어디서 뭘 팔았냐 그랬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 그 전날 13일 날 있죠. 13일 날 장 막판에 기관이 매수하다가 매도로 바뀌고 외국인들은 매도해서 매수로 바뀌어서 한 9천억 정도를 한꺼번에 샀어요 마지막에. 요걸 그대로 판 거로 저는 보여져요 시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차익거래 한 거니까. 네. 화생제품과 연결된 거래를 한 거니까. 그래서 합쳐서 딱 따져보면 2.8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요거하고 딱 더하면 2.8조예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금요일 날 이 수급적 요인 그리고 외부의 이게 전체적인 추세적인 요인보다도 이런 요인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계속 뭐 우려가 있었는데 빠져서 저점으로 또 반등을 줬어. 엔비디아 반등하고 마이크론 좀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뭐 키옥시아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보니까 아 이런 부분도 있대. 네. 그리고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한국은행 총재의 워딩 때문에 이 발언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뭐 부총재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이거 수습하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아무튼 수습을 하겠죠. 이게 곧바로 금리 인상 하겠습니까? 뭔가 시장이 오해했거나 그렇다고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정황을 전부 다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해프닝에서 상당 부분은 오늘 내일 다시 우리 시장은 좀 돌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보면 이걸 쭉 보면서 이거 정말 저의 해석입니다. 네. 해석으로 시장이 뭐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하고 나서는 뭐랄까 한 방향으로 가면 그 한 방향으로 더 가려는 속성이 탄력을 좀 가져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오늘 뜨는 쪽에 따라서 이제 반등한다 따라서 하면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난주 똑같아요 지금. 그 말씀 하셨어요. 재현이야 재현. 지금 따라가면 큰일 난다.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좀 됐는데 이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코스피 1번 보겠습니다. 이 횡선이 있죠.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여기가 지지난주 금요일. 이게 네.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보다 한참 위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지수가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폭락을 맞으면서 그 체감은 왕창 떨어져 갖고 지금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 지지난 지수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지금. 네. 훨씬 위에 지수가 있는 거고 이제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지지난주 저점 라인이에요, 지금이.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지난주 저점 대비 조금 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빠지면서 다른 것들 이렇게 막 폭이 크니까 네.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고 그리고 이게 지지난주고 이게 주봉입니다. 그리고 이게 월봉이고요. 월봉에서도 보면 아랫꼬리가 꽤 길죠. 네.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아랫꼬리가 꽤 긴 상태의 이런 모습을 나타내서 만약에 11월에 이 상태로 간다면 뭐가 문제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끝나면 그러면 12월서부터 1월까지 뜰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아랫꼬리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네. 매수가 아까 정프로 말씀하신 대로 저가 매수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있었던 지지난주부터 있었던 환율이 급등했던 이벤트들, 해프닝들 이런 부분들을 좀 수습을 해 나가고 환율 안정이 조금 되는 과정이 좀 일어난다. 그렇다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제갈길을 다시 가려고 하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신고가 다시 내고 지금 260달러인데 350달러짜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마이크로테크놀로지 가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매물 맞고 막 떨어진다? 그렇게는 그러니까 마이크로테크놀로지도 같이 떨어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정황을 좀 가지면서 전체 시황을 좀 보십사라고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삼성전자의 주봉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지지난주에 아랫골이 저점이잖아요. 이게 지난주 저점이니까 그 라인에 있잖아요. 얘는요. 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난주 저점이 양봉이니까 요 위에죠. 요게. 네. 근데 지난주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이 딱 발생을 하니까 윗꼬리다 음봉이 발생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 부분도 시장의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게 요거 수급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져왔는데 SK 하이닉스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사실 이번 11월 달에 왕창 사면서 올라가는 처럼 보였지만요. 그 전부터 SK 하이닉스는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달에는 개인들이 11월 첫날하고 둘째 날 두 번 팔았네요. 두 번. 네. 두 번 팔았고 막 1조 5천억씩 금액입니다. 이렇게 샀고요. 외국인들 보세요. 외국인들은 하루 샀어요. 하루. 그래 SK 하이닉스는 먼저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샀느냐? 기관 투자가들의 프로그램 거래와 개인들의 사면서 올라왔으니까 탄탄하게 올라올 때 되게 세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변동성도 있고 반등을 줄 때도 세게 반등을 주고 지금의 그런 변동성 모멘텀 훨씬 더 SK 하이닉스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뭐 SK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이 좀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되게 달라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이게 11월 말 이 노란 선이 11월 첫째 날이거든요. 보시면 외국인 팔 때 개인들 사고 3일 사고 팔고 3일 사고 팔고 3일 사고 팔고 주거리 막견이에요. 기관도 똑같아요. 계속 사거나 팔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처럼 지금 주도주로 얘 혼자만 막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막 쏠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는 그냥 사고 팔고에 자기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SK 하이닉스에 훨씬 더 지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요거 보여드리면서 뭘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랬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판 게 11월 들어서잖아요. 네.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7.7조 팔았습니다. 첫째 주에. 네. 11월 이제 두 주뿐이 안 지났어요. 두 주, 이제 앞으로 두 주 남았어요. 이제. 네. 두 주뿐이 안 지났어요. 7.7조 팔았고 지난주에 2.3조 팔았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 그냥 대충 10조 정도 되잖아요. 네. 이게 10조 되잖아요. 이 2주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2조 팔았고요. SK 하이닉스 6.1조 팔았습니다. 8.2조. 네. 그리고 이 두 개로 다 거의 대부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정도를 우리 시장에 수급을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보면은 다른 섹터들은 금요일날 빠졌지만 올랐잖아요, 다. 네. 올랐어요. 그 시장의 흐름이 좀 그렇게 수급이 좀 다른 데로 좀 분산되는 영향이 좀 있다. 근데 만일 여기서 반동주면 누가 갈까요? SK 하이닉스가 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갈 것 같거든요. 이 수급, 왜냐 이 수급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 업황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래서 시장이 훨씬 더 변동성이 컸다. 얘들 시가총액 비중이 훨씬 커졌잖아요. 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제가 노란 글씨로 계속 이렇게 써왔는데 유동성과 AI 사이클이고 우리는 사법 개정, 세법 개정, 반도체 업 사이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움직인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원화가 좀 안정된 게 뭐 이게 한국은행이 개입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상당히 좀 마음은 좀 놓이네요. 그래도 난 1,500원 넘어가면 어떡하나 뭐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근데 위에서부터 간당간당하다 지금 아래로 좀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 예. 그리고 그게 외국인들의 채권 집중 매도 하루에 막 그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둔화되거나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환율 시장의 지난주 2주 동안의 변동성은 좀 잦아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들을 해야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설명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 때문에 좀 화가 나 있죠. 이 뉴스 네. 보셨죠? 네네네.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 시에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자기네 자위대 활동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위권 활동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이 중국 내정이 간섭했다면서 반발하면서 일본에 있는 유학생의 안전 경고 발령을 했고요.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령을 냈고요. 네. 중국의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명령했는지 모르지만 권고했는지 모르지만 일본행 티켓 이미 잡혀 있는 거 무료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사람들 이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수혜있지 않겠냐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말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들은 향후에 시황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번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압박으로 부분적으로 관세를 철회했다. 참, 이 쓰면서도 제가 웃었는데요. 네? 지난 11월 초에 뉴욕 시장 등 두 개 주에 조금 소규모 선거 있었잖아요. 다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네. 가장 큰 이슈가 생활비하고 물가다. 그래서 저도 이례적으로 이런 뉴스는 잘 안 드리는데 미국 굉장히 어려워한다 지금. 네. 그런 뉴스를 좀 몇 개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소고기, 과일, 커피, 견과류, 향신료 등 100여 종의 식품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체 국가 대해서 어디서 오든 간에 이 식품에 대해서는 관세 제외. 미국 내 생활비에 급등해서 소비자 불만이 낮추는 것도 아니고 제외예요. 네. 제외. 그러니까 관세 매겼던 거 15% 네. 막 25% 매겼던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제외라는 거예요, 관계. 국가랑 상관없이. 네, 네. 아니, 관세가 물가 안 올린다며 자기 뭐 트럼프는 그러니까 안 맞아 보이는 거죠. 아니, 이게 관세 당연히 관세 매기면
물가 올라가는 게 너무 상식인데 그거 아니라고 하다가 네. 이렇게 하는 건 결국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내년에 중간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상당히 한편으로 네. 궁금도 하고 상당히 이번 올해는 다를 거다. 이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거기를 뭐 딱 집어서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상당 부분 흐름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게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매 맞는 것도 10대 맞기로 했으면 네. 10대면 끝나는데 네. 어찌할지 모르면 어찌할지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에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다음에 한번 그쪽 그게 전문가분이 대답을 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만약에 대법원에서 관세 불법이 나와서 IP.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랬을 때에 지금 자료들 국내 자료들에 이렇게 자료 나눈 거 보면은 뭐 중소기업들이 호재이고 뭐 필리핀, 인도가 호재이고 뭐 미국의 기업들이 호재이고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만약에 지금 이미 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또 때려 맞고 있는데 네. 매를 맞고 있는데 매 맞는 거 취소하고 다른 거 다시 하재 중간에 아하. 예? 예를 들어서 10대 맞기로 했는데 네. 6대 맞았는데 일단 취소 그리고 뭐 하재 그게 그렇게 호재가 될까라는 저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런 네. 질문이 요즘에 있는데 생각이에요.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불확실한 거인 것 같거든요. 그게. 네. 그렇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도 2026년도 정책은 상당히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도이치뱅크에서 달러는 달러 강세를 짙은 경우 세 가지 축이 약화되고 있다. 요즘 월가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던 안 믿던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주지하자.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일단 미국 기업들의 수익률 우위, 미국 성장의 예외성, 국제수지 흐름, 이게 미국 주도의 미국 열애주의, 예외주의, 이게 점차로 약화될 가능성이 내년에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많은 IB들은 그래서 미국에 투자했던 걸 조금 분산해서 다른 데들을 분산해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연말에 하고 있어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물려도 미국에서 물리자. 네. 만약에 시스템이 위기와도 미국의 빅테크에서 물리자라는 인식이 우리나라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들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정도는 생각하자라는 네. 정도로 제가 이 뉴스를 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AI 채권 부분에서 CDS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무서운 얘기인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근거를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거래량은 최근 6주 동안 42억 달러로 1년 전에 20배가 되고 있다. 아니 그 회사가 부동 나갈 것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거래하는데 그게 거의 5조씩 거래를 해? 참 대단한 거죠. 한 기업의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AI 투자를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신용 리스크 해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향후 이 업계에서는 최대 1.5조 달러의 채권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돈이. 네. 그래서 무슨 걱정을 하냐면 위기는 어디서 와요? 채권에서 온다. 채권에서. 부동산발 채권, 네. 뭐 국채발 채권에서 오니 그러면 이거 예전에 서프라임처럼 채권 시장에서 계속 이 3호 시장이나 이런 데 채권 발행하고 이러다가 만약에 채권에서 어디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신용시장이 과열 형성이 되면서 터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클의 CDS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오라클이 뭐 채권 발행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야? 아니면 오라클이 망할까 아닐까를 헷갈리. 망할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이만큼 거기 막 해놓은 거예요. 베팅하는 사람들이 해칭을 이만큼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그게 그만큼 늘어났다. 예, 예. 오라클은 되게 튼튼한 회사 아닌가? 그러니까 튼튼한 회사라 하더라도요. 네. 여기도 트레이딩이 있어요. 여기도 차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그래요. 예. 여튼 여기에 CDS 거래량이 예. 신용부도수합 거래량이 예. 엄청나게 늘어났다. 예, 예, 예. 위험 신호라는 거죠. 위험 신호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네,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서프라임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이런 걸 발행하는 기업들이 매출, 현금 창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막 그냥 허당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현금 창출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지금의 이 3호 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것들은 제도권 안에서 아주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경제에서 막 일어나고 네. 그래서 3호에서 일어나는 3호 신용에서 문제가 될 거다라는 제이포모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직 그 정도까지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나 걱정스럽게 이걸 보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그 우리로 얘기하지만 RP 비슷한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 조금 돈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연준이 QT 종료를 12월 1일 날 하잖아요. 네. 곧바로 QE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시티은행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12월 발표 후에 1월 시행 가능성이 높다. 내년 1월부터 약 $200 규모의 국채 매입해서 유동성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다. 근데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날짜는 네. 모르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단기 자금이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지만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9조 달러에서 6.5조, 6.4조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되게 많이 줄였어요. 네. 근데 월 200억 달러 해봤자 연간 2,400억 달러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봤자 얼마 안 올라가요. 그게 네. 거기서 이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를 뭐 시장의 자금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장의 자금의 흐름에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QT를 종료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지금 상당 부분 대차협표 줄어라서 좀 부담이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한진 박사님 아닌가요? 김한진 맞아요. 박사님 맞습니다. 의견도 들으셔야죠. 6번은 그냥 한번 보세요. 지금 네. 대미 투자 확대로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분 남았으니까요. 대미 투자 확대로 대통령하고 재계 총수 회담에서 국내 투자 위축이 되지 않겠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미국으로 막 갈 거고 계속 그렇죠. 네.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권 기자님 그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한화, HT, 현대셀트론 얼마씩 투자하겠다. 굉장히 높게 얘기했는데요. 네. 이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하.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라인 공사 추진한다. 뭐 현대차는 로봇에 뭘 한다.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시장의 테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미국 생산 전기차의 중국산 부품 전면 배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 뉴스 나올 때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중국을 배제 규제하는 것이 우리 시장에는 테마예요. 네. 계속 테마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 내용이 또 하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반영이 좀 할 것 같고요. 요거 좀 단독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칩 가격 최대 60%까지 30에 60%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KB증권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AI 칩 전환에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도 삼성전자가 늦어서 최근까지 이익 반등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다 알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메모리 가격 급등이 가격 협상력 우위 요일이 되면서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남들은 다 HBM으로 다 가갖고 삼성도 물론 그렇지만 네. 여기에 다 하고 있었잖아요. 전환을 좀 늦게 하면서 예, 예. 그 기존 DDR 뭐 이런 걸 계속 예.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여기 얘기죠. 이제 더 압도적인 협상력을 갖는다.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럴 수 상황이고요.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M&A 팀 신설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음. 이거 경영기획실인가 거기에 M&A 팀 하나를 신설을 했고요. 하만 인수를 주도한 안중현 사장이 팀장이에요. 여기 사장이 팀장이에요. 여기 팀장으로 가서 들어갔는데 아마 대형 M&A 속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M&A 우리나라 정서가 되게 이상한데요. 네. 기업들은 자산을 재배치할 때 뭘 합니까? 공장 증설하든지 네. 아니면 연구개발하든지 M&A 하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하든지 거기에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M&A가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10번 뉴스는 여러분 다 아시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은 좀 팔고 BOA도 좀 팔고 알파벳을 샀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현재 1위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BOA가 3위인데 알파벳이 보유 종목에 12위로 들어왔어요. 이번에요. 아주 작지만 네. 1.6%로 12위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걸 보면서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AI의 옛날 인터넷 혁명의 진짜 진짜 대장은 누가 된 거예요?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이 된 거잖아요. 네. 그처럼 이번에 AI의 지금 하드웨어의 성장으로 초기에 시작했지만 결국 누가 진정한 위너냐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냐, 구글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애플이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감히 뭐 이걸 분석할 이분들의 분석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석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주식을 볼 때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좀 급하게 뭐 네. 끝에는 좀 달렸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또 올려드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우리 이사님 자료 다 찬찬히 한번 다시 보시면서 네. 우리 이사님 말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저는 이제 이사님의 그 시황에 대한 이사님의 그 뷰 있잖아요. 네. 사실 그거 보려고 여기 또 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앞에서 좀 길게 해주신 것도 참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